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9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7경주 정현수가 무난하게 머리는 쳤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과의 타협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렸어요. 공민규하고 최영진 연대 세력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현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최영진, 공민규 마크 놓칠 가능성, 마크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분석이 너무나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진은 몰라도 공민규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몰랐어요. 정현수가 희속감이 상당히 좋았었고 저치기 나섰었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쫓아가면서 착순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정현수의 파업 선수들 공민규가 들어왔어요. 34배라는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비파업 선수들하고 묶는 게 아니라 파업 선수들과 묶었었더라면 좋은 배당 안겨드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공민규, 최용진 마크 털릴 가능성 쫓아가지 못할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비파업 선수들과 묶었었는데, 공민규가 너무나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자들이 대부분 우스컵 결승 경주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스컵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은 노영균하고 류근철밖에 없죠. 나머지 5이 파업이기 때문에 분명 파업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명 우스컵 1경주 결승 경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류근철이 결승 올라갔죠. 이번 편성 노영균하고 류근철이 초조보다 많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류근철이 노영균 앞에서 타정부터 긁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넘어서야지 김민철, 유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현수하고 노영균 시속 분명히 빠릅니다. 정현수도 연이틀 11초대 초반, 노영균도 연이틀 11초대 초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현수보다는 노영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시속 갖고 긁어버린다면 류근철의 탄력을 받게 된다면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광명 우스컵 결승 11경주 노영균의 선전, 류근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노영균의 선전 가능성하고, 정현수가 노영균 상대로 흘러서 넘어서게 된다면 김민철, 유진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우스컵 경주가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접전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6경주가 그렇습니다. 최영이 선행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한데 최영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를 주현욱이 차분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주현욱도 1호경주 때 취입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 버티기가 아닌 주현욱의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 김태한, 김주동 여기에 김성현이 접전 펼쳐 나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태한하고 김주동이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한이 긁어버린다면 김주동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 차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태한도 선행감이 확실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김주동의 취입, 김성현도 견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동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 박철성, 전일 유진하고 박철성이 금요일처럼만 시속 나온다면 유진은 후려더 넘어설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철성의 금요경주는 11초대 초반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일은 11초대 초반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훈에 밀려나면서 박철성 2차권 머물렀습니다만, 김두영하고 조재호 협공 펼쳐 나가다면 김지관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과거 8당 하나권에서 훈련했었던 최씨들입니다. 최성국하고 최순영의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 전적은 최성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성국이 승부거리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최순영에게 잡힐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명모가 박종태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경방 전일은 마크 털렸는데 금일 김명모 쫓아가면 상황에 따라서 역전 취입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정현수하고 송경방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현수는 결승 갔고 송경방은 전일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영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최영이 전일 힘을 썼습니다만 저치기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러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이 대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아마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영준도 어렵고 진성이도 낙차 출전이라는 점 고민우가 초반부터 최영을 물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주현욱이 3번의 뒤를 물고 가는 막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형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현욱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1호 경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 주현욱이 막혀 나갔을 때 직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복승 최영 주현욱의 직선 추입발 쪽을 좀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죠. 주현욱이 아닌 최영진이라든지 진석이를 달아버리게 된다면 주현욱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을 방어하시는 전략으로 최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현욱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주현욱의 취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뒤집기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복승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이 힘을 썼는데 아무래도 주현욱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6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그 5번 최영준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6번과 5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뭐 차선보다는 6번이 3번을 취입하느냐 못 하느냐 관건이죠. 뭐 주연욱이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때문에 6번만 타겟으로 살짝 취입해 나가는 6번, 3번 아무래도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용이 주현욱을 달았을 때는 아무래도 역전 당할 가능성도 다분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공민규가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전일 정현수의 수색감이 좋기 때문에 마크 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공민규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따라가서 배당이 만들어졌어요. 금일도 쫓아가면 한살털 선수들이기 때문에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1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연형의 직선 취입발 쪽에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6번과 3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진성규보다는 최영이 나을 것 같고 최영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공민규가 착수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복성 공민규하고 최영진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경제 중심 6번과 3번 쪽을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이 떨궈내게 된다면 3이라고 3, 5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뭐 배당은 크진 않습니다만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환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하고 김성현이 지금 점수가 같습니다. 김주동도 비슷한 점수대 선수들 1번, 3번, 7번이 아무래도 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성현은 취입밖에 안 되죠. 마크밖에 안 됩니다. 김주동은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김태환은 마크 취입 다 가능하죠. 여기에 선행승부까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급하고 좀 고전하다가 요즘 선행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김태한 금일도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힘을 쓰게 된다면 3번 마크하고 7번이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 중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김주동이 후미권 마크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크되니까 유성철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섰었던 김주동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환이 타점부터 서둘렀다간 김주동에게 또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이 완벽한 주전에 나간다면 김주동의 투입은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서두르게 된다면 뭐 김주동도 앞에서 당겨주는데 마크에만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취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혹 보면 김주동이 앞선수 할인 나가고 후미 견제 나가다가 취입 못하고 취입 당했었던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군에서 김태환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복선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태환이 좀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주동이 김태환을 상대로 좀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성현이 쫓아 들어가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환이 고전됐을 때는 3번과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류근이가 받아서 가는 3번과 2번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태환 쪽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3번하고 7번이 마크형이죠. 마크 선수들만 줄비하게 출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3번하고 7번이 신경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태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은 김태환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3번, 7번이 삼복승에서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7번, 3번 견주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이 변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1번과 3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털어낼 수 있는 선수는 유근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 변수라고 한다면 유근이 틈새 공략은 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진 유근이 승부수 띄울 수 있기 때문에 3차권 변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입점 찾아 나간다면 1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죠. 복승까지는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전일 박철성 금요경주 때 11초 때 초반 젖히기로 김민철을 3차골로 밀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 금요경주처럼 시속만 나오면 충분히 유지 넘어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후미권에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갔어요. 하지만 전일보다는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시속도 전일만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련한 유진에게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는데 몸이 나빴었더라면 외선으로 밀려버렸었을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나오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박철성 분명 몸 상태는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주, 김두영, 조재호와 협공 펼쳐 나가면서 비파업 라인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지광 입장에서는 고현하고 권정국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현의 선행감, 권정국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지광도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성이 쉽게 견주를 풀어나가긴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용이라는 선행감이 좋은 선수가 있죠. 조재호도 후미 견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권정국하고 고현이 타이밍 잡기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밍을 잡아도 선발급 어중간한 예전의 시속감이 발휘에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주광이 4번하고 5번과 협권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김동이 먼저 힘을 쓰고 박철성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박철성이 김동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수성하고 금정팀 경상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 들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3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동이 선행 타이밍 잡았을 때는 몸싸움에 견제 당하다면서 넘어서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었었고 전일은 수성팀 챙겨주니까 노영균이 챙겨주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몸 상태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용주 할애 나가고 김동이 넘어서고 박철성이 막혀 나가면서 견제 나서게 된다면 7번과 3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욱이 또 넘어서지 못한다면 박철성이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죠. 조지호가 막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과 6번 정도는 사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하고 7번, 6번입니다. 7번, 3번하고 7번, 6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고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이 김두영 믿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고유한이 힘을 쓰고 김지광이 몰고 가는 작전, 오히려 권정국이 어설프게 힘을 써주게 된다면 고유한도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광이 고유한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천하고 인천 검단 쪽, 인천 경기장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유한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시속감만 좋다면 김지광이 고유한 몰고 와서 짧게 칩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박철성이 3번 믿다가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하고 27 경주권, 24하고 27은 노림수로 가전은 가볼 수 있는 편성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의 몸 상태가 원체 좋고 김두영도 자력 가능하죠. 조지호도 마크 가능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순도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7번, 3번, 6번 비팝 라인 완승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두영하고 조재호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된다면 김지광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여기에 김지광하고 고유한이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묶어서도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배당 가능성까지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박철성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도 김지광 정도는 충분히 저치기 훌러덩 넘어섭니다. 3번하고 6번 중에서는 3번 김대웅과의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낮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죠. 파업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성국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축은 아닙니다. 힘을 썼을 때는 최순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 19년도 이후 최성국하고 최순영 두 선수가 두 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모두 다 최순국이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순영이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일도 넘어서다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성국이 그렇다고 최순영 좋으라고 죽기 살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수를 앞장 세우고 최성국, 여기에 최순영 자리 잡고 임진섭과 정현호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도 이런 편성에서만큼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최순영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순영도 지금 최성국 다시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에 만족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선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성국이 반바퀴 최순영이 마크에 나가면서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취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돼요.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이 힘을 썼을 때는 최순영이 몰고 가는데 임진섭이 받아서 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순영이 힘을 쓰고 최성국이 몰고 가면 임진섭이 마크도 가능하죠. 얼마 전에 최순영이 때렸다가 고전 면치 못한 경주도 있었다는 점, 최성국이 최순영 견제에 나가게 해서 임진섭 뒤에다 붙인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 과거 8당 한당권 선수대 협공 가능성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성국이 힘을 썼다간 최순영이 직선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진섭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인찬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3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 4하고 3입니다. 3, 4하고 3, 2경주권 정도는 3, 4하고 3, 2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최성국이 분명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3, 4나 3, 2는
3, 4나 3, 2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짧습니다. 경주를 이끌어 나갈 선수는 최성국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최순영이 취입이 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무리해서까지 취입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7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아무래도 7번과 3번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진섭하고 박인찬을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은 현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우스콥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와 다르게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김형모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고 있는 김형모, 금일은 박종태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형모가 좀 정현수의 뒷자리를 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정현수가 파업 선수들이에요. 공민규를 확실하게 챙겨주니까 공민규가 마크를 놓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형모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파업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모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형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종태 선에 적극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마크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선행감도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금일은 힘을 씁니다. 박종태가 힘을 쓰고 김영모가 몰고 가고 송경방이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송경방 어렵시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류근철의 뒤를 물고 갔어야 되는데 배정현에게 마치 양보하듯이 후미를 밀려났었던 송경방, 과거의 송경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송경방 몸싸움도 잘했었던 선수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전에는 너무나 좀 어이없게 자리 양보하듯이 밀려났었던 송경방, 금일은 김용모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마크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종태가 긁어버린다면 김용모도 송경방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박종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2살 어린 박종태 계속 만나야 됩니다. 송경방은 마크 주평이에요. 하지만 박종태는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모가 철저하게 박종태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송경방이 쫓아갈 가능성 6번하고 7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 돼 복승 중심이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박종태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환하고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손진철이 박종태가 넘어서게 된다면 2번, 1번 손진철이 받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1번의 동갑내기 친구 2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정도는 김용모가 타이밍 재다가 송경방 의식하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하고 2, 3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자피한 편성이기 때문에 김용모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6번, 2번, 7번이 경제 중심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진철이 이런 패성에서 받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송경방 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 변수 가능성 손진철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김용모가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현수하고 김민철, 유지훈, 여기에 배정현, 유성철 5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정현수, 김민철, 유지훈이 연합해서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보다는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파업 선수들 활약 나가면서 정현수가 짧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정현수 연이틀 시속대가 11초대 2 나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철이 정현수를 상대로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이번 편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패서 류근철하고 노형균이 비파업 라인입니다. 노형균이 초점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앞선에서 자리 잡고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류근철이 뒤로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크가 안 되는 류근철은 아무래도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노형균이 류근철을 활용 나가면 3바퀴쯤에서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노형균 버티기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틀 시속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이틀 11초 때 1 나왔습니다. 정현수보다 더 빠른 시속감을 발휘 나가고 있는 노형균이에요. 노형균이 류근철만 제대로 활용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노형균을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노형균, 류근철만 제대로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출전 선수들 중에서 연이틀 시속 보면 노형균이 가장 빠릅니다. 그 시속만 유지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수가 버텨내지 못하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외선에서 김민철이 날라올 가능성,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한 차 컷 더 노려본다면 4번과 7번 정도는 1번 노영균을 중심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근철이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앞선에서만 긁어만 준다면 노영균이 연이틀 시속만 놓고 본다면 정현수보다 더 빠릅니다. 정현수도 뭐 특선 내놔도 통할 수 있는 시속감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시속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노영균이 더 빨라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4위나 4, 6, 4, 7경주권까지 한번 노영균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5번을 상대로 정현수가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6번하고 7번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도 연이틀 200시속 11초 때 2 나왔습니다. 김민철이 넘어서긴 쉽지만 김민철이 넘어서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뭐 유지훈이 곧바로 정현수를 마크해 나가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유지훈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민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6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고 비파업소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철, 정현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글쎄요 김민철이 넘어서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전 2번이 가면 2번, 6번이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번이 가면 2번,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2번, 6번, 2번, 7번입니다. 2번, 6번하고 2번,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때문에 노형균이 긁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연이트 시속만 비교해 본다면 노형균이 월등합니다. 그 시속만 유지해 나간다면 정현수 못 넘어섭니다. 김민철도 못 넘어서요. 유지훈도 못 넘어서기 때문에 4번 노영균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이 버텨내게 된다면 삼복승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현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파업소들이죠. 2번, 6번, 7번으로도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영균이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정현수하고 김민철, 유진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노영균의 선정 가능성 좀 먼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파업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